혹시 여기가 그 수학을 기똥차게 잘 가르쳐 준다는 피타고라스, 아니다, 차타고라스 채널인가요? 무릎.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차타고라스 채널의 차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 1학기 첫 번째 단원 한번 진도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자, 첫 번째 단원 보니까 우리가 유리수와 순환소수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오늘은 유리수와 소수에 대해서 한번 좀 진도를 나가볼 텐데요. 그지? 근데 여러분들 유리수도 그렇고 소수도 그렇고 완전히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유리수라는 거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도 그 개념을 배운 적이 있었고요. 특히 그 소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 1보다도 작은 그 작은 숫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0.2, 0.7, 0.3 요렇게 그 작은 숫자들 뜻하는 그 소수가 맞습니다. 단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소수라는 개념 배웠었죠. 약수가 2개밖에 없는 그 소수가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소수가 다시 등장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리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수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리수란 A하고 B가 정수이고 그 다음에 분모를 차지하고 있는 B가 0이 아닐 때 분수 B분의 A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때 분수 많이 배웠었잖아요. 그지? 분수가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정수분의 정수. 왜 모양으로 생긴 수들을 우리는 분수라고 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분수의 모양으로 생긴 수들을 우리는 유리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아주 흔하게 봤었지요. 5분의 4라든가 아니면은 뭐 7분의 3이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0.3? 이거는 분수 모양이 아닌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0.3이라는 녀석도 사실은 분수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치? 이 녀석을 분수로 나타내면은 10분의 3이라는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녀석들도 다 유리수에 속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리수라는 수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분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치? 자, 방금도 얘기했었겠지만 유리수란 B분의 A라는 분수의 모양으로 생긴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배웠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그 유리수 안에는 크게 몇 가지 동네가 있냐면은요. 첫 번째는 정수라는 동네가 있겠고요. 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겠네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두 가지 동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 정수는 다시 몇 가지 동네로 나뉘게 되죠? 세 가지 동네로 나뉘게 되죠?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연수라고 부르는 양해정수라는 애들이 있겠죠. 양해정수. 자연수 앞에 플러스 기호가 붙은 양해정수. 요거는 똑같은 말로 결국은 자연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연수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은 음해정수 애들 있겠죠. 음해정수. 그리고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수직선상에서 딱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녀석 하나 있죠. 0이라는 녀석까지도 이렇게 정수 안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수의 모양으로 정리되지 못한 나머지 약간 좀 떨거지 같은 그런 떨거지 같은 녀석들이 바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엔 소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웠었던 그 소수의 개념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소수라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거든요. 첫 번째는 유한소수, 그리고 두 번째는 무한소수인데요. 그치? 자, 유한소수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소수점 아래로 0이 아닌 숫자들이 유한개인 소수. 쉽게 얘기하면은 끝이 있는 소수들을 우리는 유한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요 유한소수야말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그 흔한 소수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0.5라든가 아니면은 2.73 그리고 혹은 뭐 1.234 이렇게 딱 끝이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유한소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렇다면 무한소수는 뭘까요? 왠지 유한소수가 끝이 있으니까 무한소수는 끝이 없는 녀석들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무한소수란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무한히 많은 소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한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쉽게 얘기해서 끝이 없는 거예요. 그치? 우리의 자식의 손주의 지구가 멸망하고 우주가 멸망해도 절대로 끝나지 않은 무한히 뻗어나가는 소수들을 우리는 무한소수라고 하는 거죠. 그치? 예를 들면은 뭐 0.2222 땡땡땡땡땡땡. 그죠? 끝이 없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123, 123, 123, 123 등등등등.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끝이 없는 소수를 우리는 무한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자, 우리 이미 초등학교 때 소수를 분수의 모양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지요. 그치? 자, 예를 들어서 0.9와 같은 유한소수를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떨어졌으니까 분모는 10이 되겠고요. 10분의 9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되니?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1.27 같은 경우도 우리는 분수로 바꿀 수가 있겠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떨어졌으니까 분모는 100을 차지하겠고요. 100분의 127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수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치? 자, 근데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들 눈치가 좋은 친구들은 아마 좀 발견을 했을 것 같은데 유한소수들을 분수로 바꿨더니 분모가 죄다 어때요? 분모가 10, 100, 1000, 만 등등 이렇게 10의 거듭제곱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니? 그죠? 그러면은 요 분모들을 한번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모 10을 소인수분해하면은 2 곱하기 5분의 9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0분의 127에서 분모 100을 소인수분해하면은 마찬가지로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27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가 1000이라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그리고 분모가 만이라고 하면은 2의 4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모를 소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한소수 상태에서 분모를 소인수분해했더니 분모의 소인수가 죄다 뭐밖에 안 나와요? 2하고 5만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아까 전에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그치? 자, 그렇다면은 어떤 분수가 있어요. 이 분수를 소수로 바꿨을 때 이 녀석이 유한소수가 되는지 혹은 무한소수가 되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치? 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수를 소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죠? 분자에서 분모, 나눗셈 계산을 하면은 우리는 분수를 소수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4분의 3이라고 하면은요, 4분의 3이라는 분수를 소수로 바꾸려면은 어떤 걸 계산해야 되겠죠? 3 나누기 4를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치? 3 나누기 4를 계산하면 얘는 0.75가 나옵니다. 그죠? 아, 그러면 4분의 3은 0.75라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분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3분의 2와 같은 분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럼 이런 녀석들은 또 마찬가지로 소수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 얘는 2 나누기 3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2 나누기 3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2 나누기 3을 계산하니까 일단 0 들어가고 2 하면은 6, 3, 18. 그 다음에 또 2 떨어지네요. 6, 3, 18. 그 다음에 또 2 떨어지네요. 6, 3, 18. 잠깐만. 끝이 안 나요. 그죠? 이거 계산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뭐가 나오니? 0.6666이 계산이 안 끝나고 무한히 나올 수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3분의 2를 소수로 바꾸면은 0.666666이라는 끝이 없는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겠지요. 그지? 자, 그런데 그죠? 우리가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그 녀석이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를 우리가 판별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판별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나눗셈 계산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 복잡한, 그죠? 이거보다 더 복잡한 어떤 분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20분의 13과 같은 분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13 나누기 120 계산할 거야? 아우, 너무 귀찮아요. 그렇지? 너무 귀찮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눗셈 계산을 하지 않고도 그지? 이 녀석이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요. 자, 그럼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 주어진 분수를 어떤 분수로 만들어라? 약분을 끝까지 해서 기하분수로 먼저 만드세요. 그치? 기하분수로 먼저 만든 다음에 두 번째, 분모를 소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그 분모의 소인수가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 그렇게 해서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그 소인수가 2하고 5만 나오게 된다면은 유한소수. 그죠? 그리고 2하고 5 이외에 다른 소인수,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3, 7, 11, 13, 17 등과 같이 다른 소인수들이 섞여 있으면은 그거는 바로 무한소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분수를 소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자 120분의 13이라는 분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럼 얘는 굳이 귀찮게 나눗셈 계산을 하지 않고도 그치? 분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얘가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죠? 약분이 된다면은 약분을 끝까지 해서 기하분수로 만들라 그랬죠. 근데 120분의 13은 더 이상 약분이 안 됩니다. 이미 기하분수 상태네요. 그치? 자, 기하분수인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뭐 하라 그랬죠?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보라 그랬죠. 그치? 자, 분모 120을 소인수분해 했더니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나옵니다. 분의 1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렇게 해서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2하고 5만 섞여 있었으면 얘는 유한소수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어떤 녀석이 섞여 있어요? 2하고 5 이외에 3이라는 녀석이 끼어 있죠. 그쵸? 3이라는 녀석이 분자하고 약분도 안 돼요. 그치? 그러면 결국 2하고 5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소수가 될 수 있다? 얘는 무한소수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 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치? 자, 이번에는요 120분의 21과 같은 분수를 한번 소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뭐하라 그랬죠? 약분이 되면 약분부터 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보니까 오케이, 나누기 3으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약분하면은 나누기 3으로 약분하면은 40분의 7까지 약분이 가능하지요. 되니? 자,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기하분수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죠? 분모 40을 소인수분해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분모 40을 소인수분해 했더니 2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7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봤습니다. 어때요? 자, 지금 보니까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그 소인수가 2하고 5만 남아있는 거 확인할 수 있니? 분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분자는 뭐가 돼도 상관없어. 근데 분모를 보니까 2하고 5만 남아있네. 아, 그러면은 얘는 유한소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소수로 바꿨을 때 그 녀석이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봤습니다.